창원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잇따라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현재 상황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습니다. 창원 진해구 유충 발견과 관련해 학교 급식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끓인 수돗물 사용과 식단 변경 등 대책에 나섰습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경남 지역이 다시 장마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일시적으로 낮아진 기온도 다시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남도 신임경제부지사에 김병규 전 기재부 세제실장이 임명됐습니다. 도는 김 경제부지사 임명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창원시 진해구에서 깔따구 유충이 잇따라 발견돼 논란입니다. 7일 석동 정수장에서 유충이 최초로 발생한 이후 가정집 수돗물에서도 나온 건데요. 환경단체는 처음부터 창원시가 이를 크게 만들었다며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샤워기 안에서 가늘고 작은 물체가 움직입니다. 깔따구 유충으로 보인다며 지난 주말 창원 진해 지역 SNS에 올라온 겁니다. 주변에 가정집에서 그런 게 나왔다고 하니까 일단 너무 찝찝하고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 양치질하는 물이나 마실 물이나 그런 것도 좀 걱정되고요. 정수장뿐 아니라 가정집 수돗물에서도 잇따라 유충이 발견되면서 지역 환경단체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행정이 처음부터 사태를 키웠다며 비판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늦게 알린 것도 모자라 유충이 발생한 직후 바로 단수 조치가 필요했지만 수습에만 급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도로 연결되는 요 마지막 거의 말단부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그 당시에 바로 이 차단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수도로 나가는 것을 송수되는 것을 막았어야 했는데 이것을 막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안에서 사고를 수습했던 거죠. 사태 초기부터 지적을 받아온 창원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11일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또 시민들의 신고 전화를 받고 있고 진해 지역 소화전과 배수지 등 33곳의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석동 정수장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아주 정상적인 수돗물로 생산 공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정수처리 공정상 더 추가해야 되고 하는 거는 없이 지금 우리 현 상황에 수질에 맞게 적정하게 지금 정수 처리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 수도관망에 남아있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충을 발견하고 36시간이나 지나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후속 조치도 뒤늦게 한 창원시. 정확한 원인 찾기에만 급급하면서 시민들은 뒷전이라는 비난을 피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창원 정수장과 가정집 수돗물에서 깔따구가 나왔다는 소식에 우리 집은 괜찮은지 또 내 아이의 몸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자세한 내용을 김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깔따구란 1cm 크기의 파리목 곤충입니다. 늦은 봄부터 산란을 시작하는데 유충은 작은 지렁이, 성충은 모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깨끗한 1급수부터 오염수인 4급수에서도 사는 것이 특징입니다. 깔따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에 보고된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한 번에 많은 깔따구가 입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닿았을 때 알레르기성 천식이나 아토피에 걸렸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수장에서 깔따구가 나왔다고 해서 물이 오염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다만 영유아의 경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깔따구나 유충은 그 자체의 독성은 없지만 수돗물에 오염되면 안 되는 이물질이죠. 우리가 모양 자체도 너무 험악해서 식수라든지 혹은 샤워물로도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도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국내에서 깔따구가 통제되지 않을 정도로 번식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더운 날씨로 인해 깔따구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라면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정에서 물은 끓여 마시고
깔따구 유충이 피부에 닿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화 필터를 설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최근 창원시 진해구 일대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남도 교육청이 안전한 급식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과 창원시 교육지원청은 환경부 매뉴얼에 따라 해당 학교의 수돗물을 충분히 끓여 사용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생야채 등 조리 과정에서 수돗물 사용에 불가피한 재료는 사용을 중지하거나 식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진해에서는 60개 학교 중 53개 학교에 해당 정수장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네, 비대면 등교의 취업난과 대외 활동 축소까지 코로나19로 청년들은 도전하고 성장할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코로나 이후 청년들이 겪는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지표는 악화됐고 삶의 만족도는 10%나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지역 청년들의 어려움은 더욱 컸는데요.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취업 준비생들, 대외 활동과 같은 이른바 스펙 쌓기를 하려 해도 시도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다수가 사라지거나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인턴 채용이나 일자리 규모 역시 줄어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은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상황이 더욱 좋지 않습니다. 집 밖을 못 나가니까 초반에는 그게 좀 우울감의 원인이 됐었던 게 집에서는 너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좀 타박이나 잔소리 이런 거를 좀 많이 듣기도 했고 저는 저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싶고 구하고 싶은데 그게 또 많이 안 구하시더라고요. 이 같은 지역 청년들의 고민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동남권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코로나 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1년 1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우울감 경험률은 전국보다 증가폭이 컸습니다. 전국은 코로나 전과 비교해 스트레스 인지율의 변화가 없었지만 동남권은 28.8%로 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우울감 경험률도 코로나 전보다 1.2%포인트 늘었는데 전국보다 0.3%포인트 높은 결과입니다. 사회적 고립도는 5.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인간관계,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좋아졌다는 답변보다 멀어졌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대면 활동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고용률은 줄고 비경제 활동 인구는 늘었다는 점을 보면 구직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청년들이 느끼는 성취감은 코로나 전보다 7.6%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그렇고 어떤 서포터즈나 아니면 학교나 시에서 주최하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좀 많이 줄었다는 생각은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대면 활동이 줄어드니까. 코로나19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멈춰서야 했던 청년들. 일상 회복과 함께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얻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자가 받을 수 있었던 생활지원금. 정부는 11일부터 이 생활지원금을 일부 가구에게만 지급합니다. 그동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생활지원금을 주다가 지급 대상을 축소하기로 한 건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을 받게 될까요? 소득 하위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절반,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쭉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보다 소득이 낮은 가구를 말합니다.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보면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4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로 월 18만 원 정도를 내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축소함과 동시에 코로나19 격리자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줄였는데요.
코로나19 격리자 유급 휴가비는 코로나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준 지원금인데요. 그동안은 모든 중소기업이 지급 대상이었는데 11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게만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75.3%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소강 상태를 보이던 장맛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를 뿌릴지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를 한풀 식혀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산 지방기상청 최선영 예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까지 날씨가 좋았는데 월요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장마의 영향이 시작된 건가요?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한 아열대 고기압과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 정체전선이 발달하였고 11일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경상남도에는 잠시 소강 상태였던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네, 또 다시 많은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경남 지역은 어떻습니까? 11일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내외 매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한반도 남쪽에 정체전선이 위치하면서 남해안에는 12일 새벽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많은 양의 강수는 아니겠고 기압계에 따라 강수가 유동적이니 최신 예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12일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는 거창 함량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또한 13일에는 저기압에 동반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며 오전에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네, 최근 폭염의 열대야까지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가 오면서 이번 주는 좀 느그러들까요? 11일 비가 오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졌지만 12일 비가 그친 후 기온이 다시 오르고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내외로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와 폭염 영향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영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경상남도가 신임 경제부지사로 김병규 전 기재부 세제실장을 임명했습니다. 김 신임 경제부지사는 진주시 출신으로 경제수석 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세제실 재산소비세 정책관, 세제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도는 이번 경제부지사 임명으로 경상남도의 투자유치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신사업 육성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9대 양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11일 해단식을 하고 35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인수위는 지난달 7일 공식 출범의 활동을 시작했으며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상을 시정 슬로건으로 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5대 시정 목표와 11개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방도 1028호선 국도 승격과 불경 수목원 조성 등 10대 핵심 비전을 포함한 120개 공약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인수위 활동 결과와 정책 제안 등을 담은 백서는 이달 말까지 제작돼 시민들에게 공개되며 120개 공약은 9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홍태용 김해 시장이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11일 홍 시장은 부시장을 비롯해 주요 부서장들이 모인 회의에서 시민과 약속한 공약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약 이행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적극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기본이라며 공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세우고 다음 인사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고성군수배 배드민턴 대회가 지난 10일 고성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대회에는 진주와 통영 등 도내 100개 팀 250여 명이 참가해 남녀 연령대별로 나누어 실력을 겨뤘습니다. 고성군은 배드민턴 대중화를 위해 매년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